홈팀 영보이즈 포메이션은 4-4-2며 기고비치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몬테이루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며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빠르게 숫자를 모아 점유율 우위를 만들어낸다. 라벨로송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하는 위협을 준다. 특히 영보이즈는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압박 회피와 점유율 장악을 동시에 달성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템포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파나시나이코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완니스는 문전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두리치치는 중원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순간적인 패스로 전방을 지원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 바카스타스는 킥진도와 세트피스 위협을 무기로 삼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면 공중전 외에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상대가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며 압박 탈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지 못하고 경기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크다. 영보이즈는 지역 수적 우위 전략으로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압박 회피와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원정에서 반전 가능성이 낮다. 이번 경기는 영보이즈가 홈에서 자신들의 템포를 유지하며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돕는다. 볼테마드는 활동량이 많아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크다. 르웰링은 빠른 전환 상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득점 감각은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준수하지만 최전방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득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력은 견고하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부족하다. 원정팀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블로 듀라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전환 속도를 살리지만 마무리 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경험과 위치 선정에서 여전히 강점이 있지만 나이에 따른 체력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전방으로의 날카로운 패스는 기대치가 낮다. 셀타비고 역시 수비 블록은 단단하지만 공격에서 다양성이 부족해 득점 루트가 쉽게 익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템포가 더욱 무뎌져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기 어렵다. 슈투트가르트와 셀타비고 모두 수비는 단단하지만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90분 동안 루즈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보다는 무득점에 가까운 흐름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결국 무승부와 언더 흐름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위트레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중심을 잡는다. 그는 머리를 향해 올라오는 크로스를 받아내며 득점을 노리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면 상대 수비에게 쉽게 익히는 단점이 있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속도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흔들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옌센은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압박에 기여하나 전진성 플레이가 부족해 경기 템포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힘은 약하다. 결국 위트레트는 로드리게스를 향한 단순한 포스트 플레이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리옹 포메이션은 4-2-3-1이며 위카우 타제는 문전에서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득점 기회를 잡는다. 슐츠는 인버티드 드리블 돌파를 통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지나친 반복은 상대 수비에게 노출될 수 있다. 테스만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전술적 창의성이 부족해 전환 플레이가 단조로워진다. 리옹 역시 미카우 타제의 득점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격 구조를 보이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후반 교체 자원도 전술적 변화를 주기보다는 단순히 체력 보강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위트레트와 리옹은 모두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전술적 고집으로 인해 변화없는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답답한 흐름 속에서 뚜렷한 우위를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주전 윙백 로지에가 퇴장 징계로 결장한다. 부디미는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출신답게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쟁 시 항상 위협적이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 측면을 오가며 크로스와 침투 패스를 통해
부디미리를 향한 공급책 역할을 수행하고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몬카요라는 중원에서 끊임없는 활동량으로 압박과 수비 커버를 병행하면서도 전진 패스로 전방 공격진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사수나는 윙백과 윙포워드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크로스를 시도하며 이는 신장이 작은 엘체 수비 라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부디미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타점의 포스트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 핵심 전술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엘체 포메이션은 3-1-4-2며 라파미르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버티는 플레이에 능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안드레 실바는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갖췄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패스와 터치의 정확성이 떨어져 이협이 줄어드는 약점을 보인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압박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빌드업의 속도가 늦어지면 공격 전개가 단절되며 전방까지 공이 원활히 전달되지 않는다. 엘체 수비는 3백 라인에 평균 신장이 작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타점 높은 공격 패턴에 노출될 경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실점을 허용할 리스크가 크다. 결국 수비에서 공중볼 경합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공격에서는 전개가 더뎌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리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크로스 패턴으로 경기 흐름을 압도할 수 있다. 엘체는 수비의 구조적 한계와 빌드업 지연으로 반격의 여지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사수나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오비에도는 4-2-3-1 전술을 유지하며 승격팀 특유의 열정과 압박 강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일리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브레칼로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활로를 열지만 지원 자원이 늦으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덴동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인터셉트와 제공권에서 힘을 보태지만 빠른 템포의 전환 상황에서는 커버 범위가 넓지 못하다. 특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경우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이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오비에도는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더라도 전술적 완성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4-3-3 구조를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빌드업 전환을 동시에 구사한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 감각을 발휘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마무리하는 본능을 보여준다. 하피냐는 브라질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활용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버티드 침투를 반복하며 레반도프스키와 연계로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다니 올모는 이선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침투를 병행하며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패스를 공급한다. 게다가 교체 자원 레시포드와 페르민 로페스가 대기 중인데 두 선수 모두 순간적인 스피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능력이 탁월해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전술적 짜임새와 선수단 질적 우위 모두에서 오비에도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춘 셈이다. 오비에도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완성도와 뒷공간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하피냐의 측면, 침투와 레반도프스키의 골 결정력, 그리고 교체 자원의 스피드까지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결국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전술적 짜임새와 선수 개개인의 질적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확정할 그림이다. 홈팀 토리노 포메이션은 4-3-3이며 지오반니 시메오네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는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피지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돋보인다. 블라시치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으로 타이밍을 맞춘 패스 한두 번이면 곧바로 득점 찬스를 완성시킬 수 있다. 카사데이는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와 세컨드 볼 장악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한다. 특히 토리노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성향이 강하고 공격 전개 역시 세밀하게 맞물려 있어 피사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원정팀 피사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이스터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맡고 있으나 압박이 강해질 경우 빌드업이 쉽게 끊긴다. 트라모니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단조로워 패턴이 금세 익히는 문제가 있다. 마리는 공격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무리 집중력이 떨어져 득점 기대치가 낮다. 피사는 최근 경기에서도 불안정한 수비 조직과 부진한 득점력을 드러내며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백 수비 라인은 측면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많아 블라시치와 시메오네 같은 침투형 공격수에게 취약하다.
토리노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을 극대화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피사는 수비 뒷공간 노출과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인해 반격 여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 이번 경기는 토리노가 전술적 강점과 선수 개인 기량을 모두 살리며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